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계원리 담당하는 곽기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계원리, 그게 이제 주택관리사 과목의 회계원리인데, 주택관리사고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그 기본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시험에 어떤 거죠. 시험 범위라든지 어떤 거죠. 시험 과목, 시험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고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그 회계 원리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경영합니다. 그죠? 기업을 경영할 때 이제 1월 1일에 시작해서 결산을 하죠. 12월 말이 되면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그 회계 기간이라 하는 겁니다. 1년치 결산을 하게 되죠. 뭐 이거는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항이잖아. 그죠? 모든 기업은 1년 이래 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결산했을 때 결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결산을 합니까? 우리 이런 이제 기간 단위로 끊어서 1년 단위 끊어서 이렇게 결산을 했을 때 결산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1년 동안 얼마 벌어들였는지, 그죠? 얼마 손해봤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결산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 손익계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실과 이익, 이걸 계산해 본다. 손익계산. 요거 하나, 주목적.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가 1월 1일에 시작할 때 그 자본금이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시작했다. 1억을 가지고 회사 경영을 시작했는데 1년 후에 이 1억이 얼마가 돼 있는지, 그죠? 그 1억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1년 후에 이 자본금이 얼마가 돼 있는지, 이걸 우리는 재산 상태라 이랍니다. 그 재산 상태를 우리는 재무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재무 상태. 재산과 관련되는 업무라 이런 뜻입니다. 재산 상태 또는 재무 상태. 이걸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1년 후에 재산 상태가 얼마 되어 있는지, 또 1년 동안 얼마 벌어들였는지, 수익이 얼마 생겼는지, 그죠? 또 비용이 얼마 생겨서 이익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 두 개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손익 계산을 한다는 것은 벌어들인 돈, 그죠?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물건을 사왔습니다. 100원에 사왔다가 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다.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면은 50원 남았죠. 50원이 남았는데 이 50원을 뭐라 부르죠? 우리 이제 회계 원리 이제 공부할 때 요 기본적인 요 개념, 그 이제 계정 과목 같은 이런 걸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걸 우리 뭐라 하죠? 어떤 분은 이제 이익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수익이라 하기도 하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익이라 합니다. 수익은 뭘까요? 이걸 수익이라 합니다. 총 벌어들인 돈, 수익. 그러면은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돈, 이걸 우리는 비용이라 합니다. 비용. 그 100원에 샀다가 150원에 팔았다. 요거는 순수한 이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딱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 회계 공부를 하실 때 수익과 이익은 구분해야 된다 하는 걸 하나 아세요. 아셨죠? 수익은 전체 총 들어온 금액을 말하고, 이익은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이익이다, 순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 아셨죠? 그래서 그럼 손익계산이라 하는 것은 그 수익에다가, 그죠? 벌어들인 돈에다가 지출한 돈 비용이 있죠. 이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순수한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래 계산하는 게 이제 손익계산. 아시겠죠? 그리고 자, 재무 상태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럼 제가 방금 1억을 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시작했다가
1년 후에 얼마가 됐느냐 알아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1억이 뭘까요? 그렇죠. 자본금 맞죠. 그죠? 자본금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1억을 자본금이라 해도 되고, 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산. 자산. 예, 자산. 자, 자산. 아시겠죠? 자산. 예. 그러면 이 자산이다. 방금 제가 또 우리 자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본. 그럼 자산과 자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네. 그죠? 자산 1억이면 자본도 1억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단, 요 부채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부채가 3천만 원 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요 자본이 바뀝니다. 얼마로? 7천만 원. 이렇게. 그럼 부채가 없을 경우에는 자산과 자본은 똑같아지죠. 그죠? 그런데 부채가 있으면은 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우리는 자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 자본이라 하는 거는 순수한 내 돈, 내가 투자한 돈이고, 부채는 빌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운영 자금은 1억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 1억은 내 돈이 아니죠. 그죠? 기업의 전체 운영 자금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운영 자금 속에 빌려온 돈이 3천만 원 있고 내가 투자한 내 돈, 순수한 내 돈이 7천만 원 있다. 아셨죠? 그럼 요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3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렇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자산 마이너스 자본은 부채.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맞죠? 그죠? 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또, 자산 마이너스 자본은 부채. 이렇게 3가지. 아시죠? 그래, 요 상태를 우리는 재무 상태다. 이랍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재무 상태라는 것은 자산과 그 부채와 자본의 상태다. 그죠? 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자본이 된다. 그죠? 아시겠죠? 그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손익계산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다. 이랬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게 재무상태, 요래 계산하는 거는 손익계산이라 이랍니다. 예. 그리고 이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낸 표, 그 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 이랍니다. 재무상태표다 이라고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표를 뭐라 하느냐? 손익계산서 이래 표현합니다. 그럼 재무상태표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왼쪽과 오른쪽 구분해서 왼쪽은 자산, 차변, 대변에 요 부채 자본이 들어간 요거는 대변이라 합니다.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여기는 비용, 수익 요래 적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요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약식으로 이래 T 계정, 이걸 앞으로 T 계정이라 합니다. 영어로 T자하고 똑같죠. 그죠? T 계정이라 이래 표시하고, 요거는 손익계산서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차변에 이래 표시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이래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럼 금액으로 표시하면은 자산은 1억이고, 부채가 3천만 원이면은 자본은 얼마죠? 7천만 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재무상태표. 아셨죠?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산, 요래 나타낸다. 그럼 손익계산서는 수익은 반대로 대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익은 대변에. 아셨죠? 비용은 차변에 이렇게. 수익이 크면은 여기에 그 비용, 요 수익이 크면은 순수한 이익이 남을 거고, 반대로 비용이 크면 여기에 손실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수익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비용이 3천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 이익은 2천만 원. 기본적으로 우리는 장부를 마감하는 경우, 마감하는 방법은 항상 차변과 대변을 같도록 해줍니다. 아시죠?
장부를 마감하는 방법은 항상 차대변이 같도록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5천만 원이 생겼다. 여기에 만약에 3천만 원입니다. 비용이. 그럼 같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2천만 원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차대변이 같아지잖아. 그죠? 이걸 뭐라 한다? 이익이라 요래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표를 뭐라 한다? 다 같이 재무상태표. 이걸 뭐라 하고? 손익계산서 이래 부릅니다. 이제 이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이 뭐냐? 첫째, 얼마 벌어들였는지 손익 계산을 해보고, 또 두 번째는 내 재산의 변동이 얼마 생겨서 지금 현재 내 재산이 얼마다 하는 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죠? 자산, 부채, 자본. 손익 계산은 뭐죠? 수입, 비용, 이익이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럼 회계 원리가 뭐냐?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요게 회계 원리입니다. 재무 상태 알아보고 손익계산서 알아보는, 손익계산 알아보는 요게 회계 원리 기본 개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럼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해서 자산을 알아야 봐야 되고 부채도 알고 자본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손익계산 이걸 하기 위해서 수익을 알고 비용을 알고 이익을 알아야 되죠. 그죠? 이게 답니다. 이게 회계 원리. 간단하죠. 그죠? 개념은. 자, 회계 원리는 그런 결과적으로 우리 큰 계정이 6개 나온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이다. 그죠? 자, 다 같이 시작.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 한 번 더 시작.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뭐라 한다? 재무상태표. 요걸 뭐라 하고? 손익계산서. 여러분들 왜 대차대조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대차대조표가 요겁니다.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아시겠죠? 예. 똑같습니다. 근데 왜 대차대조표를 하지 않고 재무상태표를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오던 이제 이런 말하면은, 그죠? 장부 기장을 하기, 요렇게 하자 하는 정해놓은 법이 있죠. 그죠? 그게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요 기준을 정해놨죠. 그죠? 그래, 이렇게 똑같이 처리해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 똑같이 해야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A 기업과 B 기업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회계 기준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있죠. 국제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 예. 이제 이 국제회계 기준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2011년에,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걸 채택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을. 그 국제회계 기준은 전 세계, 국제잖아, 그죠? 155개국 이상 나라들이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게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이제 이걸 우리도 이렇게 가입해서 이 기준에 따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 요거는 상장법인은 국제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상장 안 된 법인 있죠. 그죠? 비상장법인, 개인회사. 이런 개인회사들은 기업의 기준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상장법인 하면은 우리 이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들이잖아. 그죠? 그 코스피, 코스닥 이래서 그런 회사를 우리가 상장법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장법인, 우리나라의 상장법인 요 회사가 약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코스피가 한 1,000개, 코스피 한 700개, 코스닥이 한 1,000개 정도 되고, 이 아닌 회사를 우리가 비상장법인이라 하죠. 그죠? 예. 그럼 아파트는 상장법인입니까? 비상장입니까? 비상장이죠. 기업의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은 회계 원리와 관련되는 모든 시험은 여기에 따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아파트에 가면은 이걸 하는데, 우리 주택가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걸 따라가야 되죠. 그죠? 그럼 헷갈리겠네. 그런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딱 틀린 요런 거, 요런 거. 그러니 우리가 기업의 기준에서는 대차 대조표라 하고, 국제의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앞으로 공부하는 게 우리 회계 원리는 큰 차이 없으니까 신경 전혀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말이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죠? 하나만, 대차 대조표를 하지 않고 뭐라 한다? 재무상태표다. 그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에, 그죠? 관리 사무소장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장부에는 재무상태표란 말이 없을 겁니다. 뭐가 있겠죠? 대차 대조표 나온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있구나. 아시고. 이걸 우리, 국제 기준이 있죠. 그죠? IFRS다. 이렇게 약자로 이름 많이 씁니다. 그 시험에도 다음은 IFRS 기준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IFRS로 가는 게, 국제 기준의 약자다. 이래 보세요. 또, 앞에 K가 들어갈 때 있습니다. K. 요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코리아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한국이 채택한 국제의 기준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우리 이해하셨으니까, 그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제,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공부할 게 이거니까, 그죠? 자, 자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산이 뭐냐? 자산. 부채가 뭐냐? 이렇게, 그죠?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짝대를 하나 꺼버릴까요? 재산, 이렇게 생각하면 재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게 자산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은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자산이라 이랍니다. 자산.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뭐 용어를 썼으냐 재화다 또는 채권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우리는 쉽게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그러면은 소유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소유하고 있는 거.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모두 기업에 관련된 회계입니다. 그 기업 회계다. 그죠? 우리 가정에 가면은 가계부가 있죠. 그죠? 가계, 집에서 하는, 이거는 가계부이라죠. 가계부. 우리 뭐 가정을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재산하면은 첫째, 현금. 그렇죠? 현금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또 은행 예금. 있을 거고, 그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어떤 분들은 주식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죠? 그죠?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가지고 있는 상품, 그죠?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이나 토지 등등 이런 거. 이게 자산, 기업 소유 재산.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이런 거구나. 이 계정들 여러분들 다 하시는 거잖아. 그죠? 이건 뭐 생소한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계 원리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회계 원리는 우리가 아는 상식 범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지. 지금부터 나오는 용어들 보면 거의 다 아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자주 우리가 일단 대화할 때 자주 쓰는 용어들이죠. 그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해결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전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구나. 그럼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내가 남한테 빌려줬습니다. 대여, 빌려줬다. 빌려줬으면 앞으로 받아야 되잖아. 그죠? 권리. 이게 자산이라 합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아직 안 받았다. 그죠? 그러면 외상값이잖아.
외상 매출금이라 이랍니다. 팔고 돈 안 받았다.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죠? 권리가 생겼잖아. 이 물건을 팔았지만은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죠? 음을 받았답니다. 내가 물건을 팔고 음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받을음이라 할 겁니다. 앞으로 받을음. 아직 돈 안 받았죠? 만기가 되면 돈 받아야 되잖아. 그죠? 이걸 받을 권리를 나타낸다. 자산. 아시겠죠? 예. 돈 안 받았다. 미수금. 이런 거. 계약금을 내가 미리 줬다. 등등. 계약금을 먼저 줬으면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 이게 자산이라 이랍니다. 그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또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걸 자산이다. 이게죠. 예, 두 번째. 부채가 뭐냐 그러면 부채는 빚. 갚아야 할 빚.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갚아야 할 의무다. 빚이다. 빚. 부채는. 그럼 부채는 결국은 요 권리의 반대가 되죠. 의무니까, 그죠? 그럼 요 대여금의 반대말은 뭘까요? 돈 빌려줬다. 그건 빌려왔다. 그걸 뭐라 합니까? 차입금. 그렇죠. 예, 그러면 차입금 계정이 나오면, 요거는 부채 계정이다. 이렇게. 그럼 요거 반대는 뭘까요? 외상 매출금 반대는? 그렇죠. 외상 매입금. 그죠? 외상 매입금이구나. 외상으로 물건 사왔으니까 돈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내가 음을 받아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만기가 되면 그 대금을 내가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죠? 받을음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지급음. 그죠? 지급. 내가 음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음. 예. 이렇게. 미수금의 반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줬다. 그럼 뭐죠? 미지급금. 아직 덜 줬습니다. 그죠? 선거금, 계약금을 미리 줬습니다. 반대로 내가 계약금 쪽으로 받았다. 그거는 뭘까요? 그렇죠. 선수금. 이런 계정들이구나. 이게 부채 계정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거. 이 정도. 이 계승 과목은 조금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나올 때마다 이제 기본적인 것만 다 아시면 됩니다. 예, 우선은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러면 자산과 부채는 정리되겠죠? 부채는 갚아야 할 빚, 자산은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권리도 있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자산이다. 그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 모두 자산이다. 그럼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나왔을 때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할 때 간단하잖아. 내 재산은 모두 뭐다? 자산. 받을 권리면은 자산. 갚아야 할 의무라면은 부채. 그럼 여기서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뭐라 하죠? 그렇죠. 자본이다. 이랍니다. 자본. 자산에서 부채 뺀. 자본이라는 것은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산 금액에서 부채를 뺀 차익을 자본이라 한다. 아시겠죠? 요게 말하면은 내 돈이죠. 내 돈. 순수한 내 돈, 자본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요 자산, 부채, 자본이 바로 재무 상태의 항목이 들어간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요거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수익과 비용. 그럼 수익이 뭐냐 또 알아봐야 되겠네. 그죠? 수익이 뭐냐? 말도 그대로 수익은 벌어들인 돈,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요렇게 생각하세요. 벌어들인 돈, 수익이다. 그럼 비용은 뭘까요? 벌어들이기 위해서 뭐 한 돈? 그렇죠. 지출한 돈. 요게 비용이다. 이렇게. 알았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기업에 관련되는 이제 그 해결을 하는데, 그죠? 기업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개인을 한번 볼까요? 개인이 내가, 그죠? 이달 말에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오늘 당장 돈이 좀 필요하다. 그죠? 한 100만 원 필요한데, 이 100만 원을 내가 버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100만 원을 버릴 수가 있죠? 그게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 이랍니다. 그죠? 뭘 해야 돈을 벌일 수 있죠?
그렇죠.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예, 일을 합니다. 그죠? 일하고. 또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물건을 팝니다. 판매. 물건을 팔거나.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내가 돈이 좀 많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을 수 있고. 그죠? 이런 거. 또 내가 어떠한 기술이 있으면은 기술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하고. 아무튼 가장 회계에서 가장 큰 게 이게 두 가지입니다. 판매와 일하는 거. 물건 파는 거와 일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앞으로, 요거를 우리가 재화의 제공이다, 재화. 요거는 용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아마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용어는 지금 할 필요 없고, 일단 요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 지구상에, 이건 이제 지금 국제의 기준이니까 지구상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죠? 기업을 우리 회계학에서는 딱 세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기업, 분류를. 알겠죠? 첫째는 뭐냐? 물건을 만드는 회사, 제조기업이랍니다. 제조. 물건을 만들고, 또 물건을 만들면 뭐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그죠? 판매하는 회사.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용역회사, 서비스, 용역, 이렇게. 그래서 우리 회사를, 기업을 크게 세 가지 나눠서 제조기업이다. 요거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서비스, 용역회사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눠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물건을 만드는 회사, 요걸 우리는 이 제조회사, 원가회계 나중에 할 겁니다. 판매하는 회사, 요걸 재무회계를 하고, 요 서비스 회사는 그냥 갖다 이거 포함해버립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인데, 그럼 가장 핵심이 이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 팔아야 된다. 물건 파는 걸 뭐라 했죠? 매출액, 앞으로 매출액, 액은 빼도 되고, 매출은 해도 되고, 붙여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요게 수익의 첫째 매출입니다. 수익하면, 매출. 물건 판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 매출의 비용이 뭘까요? 바로 매입, 사와서 팔잖아. 그죠? 매출원가라 이랍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비용의 대표. 매출은 수익의 대표. 수익하면 매출. 딱. 수익하면, 물건 판다. 매출. 비용하면 매출원가. 아시겠죠? 예. 그리고 기타. 이제 이거는 기타.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수수료 받았다. 수수료 수익. 배당금 받았다. 배당금 수익. 주식 투자고, 그죠? 등등. 요런 거구나. 상품 팔고 이익 받았다. 상품 매출 이익. 이런 식으로. 이게 수익 계정. 수익 계정은 좀 단순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 월급은 한 가지 종류 수익이 들어오고, 비용은 많죠.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어떤 주식비, 부식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집세도 나가야 될 거고, 전기요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그죠? 비용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비용 계정은 좀 많이 다양합니다. 물건에 이제 매출원가도 있지만은, 여기 보면 직원들 월급 줘야 되겠죠. 그죠? 급여, 급료 또는 급여, 이렇게. 또, 전기료, 통신비, 그죠? 수도료, 이런 거.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해야 되겠죠. 그죠? 광고료 또는 광고 선전비, 집세도 줘야 되죠. 임차료, 등등, 이런 게 비용 계정이다. 수익은 단순합니다. 매출, 이자, 배당금, 수수료, 이런 식으로. 비용 계정은 매출원가, 급여, 이런 비용도 등등등등 이런 잡다한 비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뭐라 한다? 이익이다. 그럼 이익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면 요 자본과 이익은 항상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큰 계정이 모두 몇 개입니까? 6개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 6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덜러리잖아. 덜러리. 뺀 게 이거니까. 그죠? 이걸 빼버리면 자산, 부채, 수익, 비용 4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구분할 때 6개다 하기도 하고 4개다 하기도 하고 또는 요거는 빼버리고 자본은 넣어가지고 5개다 하기도 하고 뭐 이거는 중요한 말이 아니고 아무튼 전체를 다 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이다. 그죠?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죠. 그죠? 예. 자, 보세요.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 우리가 표를 뭐라 했습니까? 재무상태표. 요건 이제 나중에 결산 보고서를 합니다. 요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입문과정이잖아. 그죠? 처음 시작인데 이 시작할 때 이제 이 전체 이제 흐름을 하고 나서 총설을 하고 나서 이제 강론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공부를 뭘 하느냐 하면은 회계원리 공부는 이겁니다. 예. 이거 하나씩 하게 됩니다. 개정과목, 이건 개정과목이라 합니다. 개정과목, 개정과목, 현금에 대해서, 예금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거, 건물에 대한 거. 그 다음 대여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개정과목들, 부채 개정과목들, 이런 개정과목들에 대한 거. 정리를 하죠. 그죠? 뭐 수익에 관련되는 이런 개정들, 비용에 관련되는 이런 계정들을 쭉 공부를 하고 나면은 요게 끝입니다. 회계원리. 회계원리가 요거 하면 딱 끝나버립니다. 요래서. 요게 끝, 요게 회계원리. 그 회계원리 과정은 바로 이게 다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하는 것이 그죠? 전체 흐름입니다. 그죠? 아, 전체 어떻게 흘러간다. 그 회계원리 과정이 어떻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이제 강론을 하기도 하고, 요거 하나씩 공부합니다. 현금에 대해서, 예금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상품 건물. 그 다음에 요 대여금, 이렇게 하나하나 개정 과목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거에 딱 오면은 끝 돼버립니다. 끝나죠. 여기까지. 물론 여기서는 조금 더 부록, 우리가 이제 교재도 보면은 부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록. 마찬가지 여기 오면 이제 조금 더 추가하는 게 있죠.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는 건 이제 결산 보고서가 바로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손익계산서,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걸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죠? 어떤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죠? 뭐 정액법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률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액법으로 해도 되고 정률법으로 해도 되고 이런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또 재고자산 가면은 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업에서는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그 방법을 계속 해야 됩니다. 회사 문 닫을 때까지. 아시겠죠? 그 항상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선택은 항상 자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그거 한번 선택하면 그 방법만 계속 해야 되지 중간에 다른 걸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허용해야 되겠죠. 그거 이제 회계 변경이라는 겁니다. 이걸 언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변경. 또 하다가 보면 틀릴 수 있잖아. 그죠? 오류. 이 오류 틀리는 거 어떻게 고칠 거냐 이런 거. 이게 이제 기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 하고 나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딱 끝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구분해서 재무, 재산, 재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재무 요거 묶어서 재무회계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무슨 회계? 재무회계. 아시죠? 그럼 이제 여기 딱 끝났습니다. 그죠? 요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제조기업 그랬잖아. 그죠? 이런 분필 지우개를 만듭니다. 만들었을 때 요게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보죠. 이 지우개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요게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럼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다. 여기에 또 투입된 인건비, 노무비가 얼마, 기타 경비가 얼마 들어갔다 해서 요걸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거. 이걸 원가 해결하기라 합니다. 원가 해결. 회계 원리는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요 자산의 정감 변동을 기록하는 무슨 회계? 재무 회계와 그 물건의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무슨 회계? 원가 회계로 나눠준다. 근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누어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 재무회계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80%가 출제되고 원가회계에서 20%가 출제됩니다. 여기에서 80% 시험에 나오고 여기에서 20% 문항수는 모두 40문항입니다. 40문항 중에서 80%면은 32문제 되겠죠. 그죠? 이거는 20%니까 8문제, 요래 됩니다. 아시겠죠? 40문제. 예. 요 80%. 요거는 이제 별도로 합니다. 원가는. 이거하고는 관련 없죠. 요거는 따로, 원가 회계는 따로 합니다. 따로 해드릴 거고, 요게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자, 이제 정리해 나갑시다.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회계 원리 파트인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자산부채 자본 여기에서 80%, 여기에서 20%입니다. 그죠? 예. 우리 시험 합격권이 몇 점이죠? 60점입니다. 60점. 그죠? 100점 만점에 60점이 합격입니다. 이제 1차가 세 과목이잖아. 그죠? 민법하고 회계원리하고 시설개론이 있는데 요 세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되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되면 탈락이 돼버립니다. 과락이라죠. 그죠? 한 과목이라도 40점 내려가면 안 됩니다. 40점 이상으로서 세 과목 평균이 60점 되면 됩니다. 민법하고 회계하고 시설, 그죠? 또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민법을 100점 맞고 회계도 100점 맞았습니다. 시설을 39점 맞았습니다. 합계는 239점 나왔죠. 그죠? 근데 이거는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예. 그런데 민법은 60점, 회계도 60점, 시 60점 나왔다. 그죠? 이건 합격은 180점이죠.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땄지만 이거는 불합격입니다. 이건 합격. 과목이 민법이 만약에 40점 나왔다. 그죠? 회계가 80점, 시설이 60점이다. 이것도 뭐죠? 180점. 이거 합격이죠. 40점 이상 됐잖아. 합격. 합격. 이것도 합격. 이거는 불합격. 이렇게. 이제 과락이라 합니다. 그죠? 40점 미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탈락돼 버립니다. 40점 이상으로서 평균 점수가 60점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이제 우리 시험에 이래 나온다. 그죠?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요거는 따로 드립니다. 예, 원가 계산하는 거니까 별도로 할 거고, 요게 재무회계다. 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는 회계원리 하면, 구분해서 재무회계, 요 재무회계 하면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여기에서 80%, 별도로 원가 계산하는 게 20% 나온다 하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또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원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직 공부를 아직 입문하기 전에는,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은, 쉽다 하는 느낌 들잖아. 그죠? 회계원리는, 딱 보니까 뭐 다 아는 내용들이고, 뭐 개념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하면 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아직 입문을 안 하신 분들이 보면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회계하면, 계산해야 된다. 계산하면은 뭐, 그거 좀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어렵다 하는 자꾸 선입관을 가집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원리는 계산 문제 나옵니다. 물론, 그죠? 계산 문제가 있고, 이론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은, 예. 계산 문제에서 시험이 60%가 출제되고, 이론 문제에서 40% 보통 평균이 이래 나옵니다. 그 계산 문제에서 이제 40문제 중에서니까 24문제, 요거는 16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앞으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본적인 어떠한 그죠? 공식을 알아야
어떻게 푼다 하는 이걸 이해해야 이걸 풀 수 있잖아. 그죠? 이걸 하고 이걸 계산 문제 풀어야 되는 거고. 또 계산 문제 풀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잖아. 계산 문제 때문에. 그래, 계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왜 그 수학 공부하셨잖아. 그죠? 뭐 인수분해라든지 미분, 적분, 뭐 시그마, 뭐 루트, 리미트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습니다. 사칙, 더하고 빼고 이게 주된 겁니다. 더하고 빼는 거. 그리고 가끔 가다가 곱하고 나누기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할 때는 암산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기를 하면 됩니다. 계산기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계산기 가지고 들어갑니다. 계산기 또 너무 큰 거 하면 안 되고 한 손바닥만한 게 있죠. 그죠? 요런 계산기. 휴대용 계산기 가지고 요거 좀 더하고 뺄 때 요 계산 요런 거 하고 앞으로 저하고 이제 공부하실 때 계산기를 하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준비하시면서 제 이제 강의할 때 그 계산기를 책상에 놓고 저하고 같이 그래 계산 같이 해 나가면 됩니다. 예, 할 때 제가 풀 때 같이 풀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요겁니다. 전부 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계산 문제가. 아시겠죠? 그러니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부분이 우리 회계원리 시험에 요런 게 나온다.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다 하는 걸 아시고, 그리고 요 공부할 부분이 이거다. 흐름,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 여기 재무회계인데 80%, 원가회계 여기서 별도로 20%, 원가계산 20% 나온다. 그죠? 계산 문제가 60%, 이론 문제가 40% 나오는구나. 이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저하고 이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네.